대출 나누기인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사람을 알아간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거는 지역본부나 중앙에서 해줄 거는 결혼식을 올려주고 그 결혼식을 올려준 상태에서 잘하면 오래 그 부부가 오랫동안 사는 거고 뭐 안 되면 또 이혼도 하고 그런 건데 초창기에 4개 조합 중에서 이혼한 조합들이 있어요. 그래서 초창기에 4개 조합이 있거든. 선도조합 4개, 관계조합 4개. 근데 거기에서 이혼한 조합이 다른 조합과 다시 재혼한 조합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서 그 과정들을 겪으면서 보다 사람들이 좋은 발전도 갖고 경험도 쌓이는 건데 처음부터 관계조합은 선도조합이 대출을 왜 안 주냐 마치 뭐 맡겨놓은 것처럼 그러시면 안 돼요. 아까 여기 경기치과의 좋은 사례들을 우리 이건 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다 관계조합이 적극적으로 선도조합을 뭐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 특히 동일인 대출한도 같은 경우는 이용하기가 좋거든요. 서울에 있을 때도 서울에 가보니까 서울은 동일인 대출한도 굉장히 작았어요. 기본적으로 요즘 여신을 하려면 30억 이상, 최소 20억 이상의 동일인 대출한도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고 뭐 10억, 7억 뭐 이렇게 작은 조합들의 동일인 대출한도 이용하는 방법은 이 선도조합이란 말이에요. 좋은 제도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내부의 규정이나 아니면 중앙의 관계에 대해서만 얘기하지 말고요. 조합 벽면에 용감하게 걸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알 거 아니에요. 내가 울어야만 내가 아픈지도 알고 우리 상품이 뭘 파는지를 아는 거는 끊임없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게 조합 벽면에 프랜카드를 크게 거는 거예요. 뭐 아까 이건 부장께서 얘기했지만 300억, 공동대출이 300억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 여신업무 방법서에 나와 있는 제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집단대출, 그 다음에 공동대출, 그 다음에 비조합원 대출, 그 다음에 햇살론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파고 들어가면 허점이 되게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게 선도관계조합의 매뉴얼을 보면 그런 것들을 다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플러스가 된다면 주관조합을 하라는 거예요. 주관조합을 해야지만 조합에 돈이 들 수 있어요. 그냥 올림픽 참가하듯이 참여만 하면 업무도 못 배우고 그렇다고 조합의 수익이 나는 것도 아니에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철학을 가진 조합이 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약하신 것 같아서 물론 뭐 선도조합들은 강한데 관계조합들은 늘 약해요. 그럼 주관적으로 그 경영하는 어떤 경영 마인드가 굉장히 약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신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요. 그 현행 법에서 여신 이 선도관계조합을 철저하게 아니면 여신업무 방법서에서 선도관계조합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뭐 비조합원 대출 같은 경우도 최대한 하셔야 돼요. 여신은 이 비조합원 대출을 안 하는 조합은 업무 혜택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30%라는 그 범위 안에서 규정을 만들어줬으면 철저하게 30%를 지키자는 게 아니라 30%를 넘어서라도 우리 조합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활용해야 되는데 제가 어제도 집단대출 리스트를 이 사무실에 있으면 뽑아보니까 영인 조합들이 되게 많아요. 집단대출. 중도금 대출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신의 트렌드가 바뀌면 선도관계조합도 여신의 트렌드가 바뀌어서 여신 마케팅반에서 나눠주고 뭐 연계대출도 이렇게 해주고 그러지만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변화에 수용할 수 있는 경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화해서 이렇게 해당 조합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뭐 돈이 안 된다. 연말에는 또 뭐 나가면 1% 충당하니까 단기 수익에 영향을 미친다. 아니 1년만 장사하실 거예요. 12월에 나가든 뭐 10월에 나가든 계속성 회계 원칙상 계속성의 원칙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법인을 경영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당장 1년씩 마감하다 보니까 그에 벌어서 그에 먹고 살기가 바쁜 거예요. 작은 조합들은. 근데 큰 조합들은 그런 것들 생각 안 하고 쭉 축적을 하고 그 다음에 연속성을 갖고 영업을 해요. 근데 대부분의 조합들은 뭐 30개 정도, 인천 경기는 30개 조합 정도는 그냥 1년 벌어서 1년 먹고 살기가 바쁜 거예요. 그게 좀 안타깝죠, 사실. 그 전에 이제 내부 유보금이 없고 그 다음에 동일인 대출한도가 약하고
근데 세월이 좋은 시절들이 있었잖아요. 특히 올해 단기 순이익이 엄청나게 많이 났는데 그 엄청나게 많이 난 부분을 내년도에 가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신은 철저하게 망가질 거예요. 내년도에는. 연체율이 엄청나게 높아갈 거고 여신 비율은 줄을 거예요. 그러면 2017년도나 2018년도에 장사를 잘해서 매불 유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 건전한 채권들을 가지고 영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30개 조합 정도는. 그러다 보면 또 망가지는 거예요. 또 결국은 그런 조합들이 또 관계조합으로 와서 선도조합에 가서 손을 벌리고 이런 아주 악순환 고리의 어떤 이런 형태들은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그리고 공동대출 같은 경우도 어차피 선도조합이 2개, 3개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서울에 있는 조합한테 엊그저께 금요일날 전화 받은 게 어떤 전화 받았냐면 서울에 있는 조합과 경기도에 있는 조합과 선도조합을 해주시면 안 되겠냐. 아주 좋은 발상이잖아요. 굉장히 좋은 발상이에요. 왜냐하면 서울에 있는 물건하고 경기도의 물건이 합치면 전국구 물건이 되는데 인천 경기는 좋은 게 인천하고 경기도라는 아주 좋은 지리적으로 좋은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서울은 서울이라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경영지원부에 물어봤어요. 담당자가 안 된대요. 왜 안 되냐? 너 안 되는 이유를 대봐라. 그랬더니만 정확히 답변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왜 건의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중부권,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서울하고 경기하고 인천하고 엮어주면 안 되냐. 왜 지역 본부별로만 엮어야 되냐. 이렇게 항의할 수도 있습니다. 건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 조합도 있고요. 이 특히 선도관계조합에 있어서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처음에는 34개, 그 다음에 관계조합 40개로 출발했는데 이 소위 말해 여신업무방법소상 규제를 제한하는 부분에 규정이 만들어지고 금감원이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로 중앙회를 바라보고 조합을 바라보니까 이거를 악용하는 조합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점차 소위 말해서 이런 대출들이 부실화가 되고 문제가 된다면 이 좋은 제도마저도 없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데 이런 대출들은 연체가 걸리면 안 되고요. 상당히 조심조심해서 심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절대 어디 나가서 학대 생산을 하시면 안 돼요. 왜? 정부 당국에 들어가면 이 제도마저도 없앨 수 있습니다. 시설자금 대출이 그거잖아요. 시설자금 대출 연초에 서울에 있는 3개 조합 칠사해가지고 그 중에 특정 조합 하나가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지금 못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장안이나 하서나 의왕 같은 데 와가지고 실사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제도가 만들어지면 특히 여신에 대해서는 모범 사례로 시범 케이스로 금융당국이 조사를 해요. 그러면 그 조사한 케이스가 잘 돼 있으면 규제를 안 해요. 근데 그게 안 돼 있으면 규제를 해버린다고. 거기에 또 여론적으로 P2P가 터지니까 신협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들을 전혀 무시하고 중앙회가 왜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하냐. 물론 중앙회가 적극적으로 대처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게 전부는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국민들이 열심히 살고 그러면 정부가 편해지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도가 만들어지면 그 제도를 굉장히 우량하게 잘 모범적으로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나친 욕심에 의해서 제도를 왜곡시키는 규정을 왜곡시키는 부분들은 각별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선도관계 조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중앙의 직원들과 아니면 외부 네트워크를 같이 갖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선도관계조합 2는 여신 마케팅 팀에서 여신을 나눠주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게 제도화돼서 대출이 하나 내려오면 각 지역 본부별로 할당을 해서 이렇게 줘요. 그러면 여신 담당자한테. 그럼 여신 담당자가 뭐 이 재무상태 조합에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렇게 나눠드리는데 그 전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을 때는 마케팅반에서 마음에 드는 조합을 줬어요. 솔직히. 지금 제도화가 됐습니다. 오해 안 하셔도 되고요. 그렇다면 중앙본부나 지역본부나 조합이나 많은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유리하다는 거예요. 지금의 여신은 무조건 네트워크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장안이 왜 세계조합과 열심히 워크숍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왜 이렇게 하는가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
여기에 선도관계 조합에 오늘 오신 분들. 왜냐면 새롭게 결혼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일방적으로 남편이 잘하는 게 좋은 부부 생활도 아니고 남녀가 같이 잘해야만 가정이 화목한 것처럼 똑같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직원들 선도관계 조합을 하시면서 특히 관계조합에 그 여신 담당하는 직원들은 선도조합에 지속적으로 보내세요. 왜냐하면 여신 담당 직원들이 마케팅 활동이나 외부에 소위 말해서 네트워크가 없으면 요즘은 여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여신을 받아오고 주고 이러면서 이렇게 가는 거지, 그렇지 않고 그 전에만 공동유대 안에서만 대출하던 시대는 게임 끝났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전국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주관조합을 할 수 있는 실력이 돼야 돼요. 이렇게 지금 여신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신은 계속해서 업무 방법서가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 새로운 여신이 탄생할 때마다 어떤 트렌드로 바뀌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히 아셔야 돼요. 왜? 업무 방법서에는 허점들이 있거든요. 그걸 집요하게 파고들으면, 장안 같은 경우가 선도관계조합을 선택한 이유가 제가 봐서는 그 안에 공동대출은 여신업 방법에서 빼준다, 이런 게 가장 강점이었어요. 그걸 활용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업무 방법서에는 분명히 제도가 만들어지면 허점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이 제도 안에, 선도관계조합이라는 제도 안에 넣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중앙회보다도 현장에 있는 조합들이 훨씬 잘 느낄 거예요. 왜? 중앙에는 규정만 들여다보니까 잘 현장의 소리를 잘 못 들을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뭐 여신 마케팅 팀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이렇게 말씀 못 드리고, 여신 마케팅 팀이 상당 부분 정비화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공동대출이나 시설자금대출이나 이 선도관계조합이나 이런 것들을 그 여신 지원팀이 아니라 마케팅 팀에서 규정까지 손을 대버리니까 사실은 지나치게 손을 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여기 계신 분들의 전체 조합들의 의지를 모으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봐서. 그리고 끊임없이 설득을 하다 보면 이런 선도관계조합의 좋은 취지처럼 정부에서도 이게 좀 이렇게 변화의 태도를 보이고 충분히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그리고 하시면서 그 한 가지 그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이 선도관계조합 여신을 하시면서 우리 조합은 이 선도관계조합을 좀 바꿔보고 싶다 그러면 언제든지 빨리빨리 말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성격이 맞는 조합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인천 같은 경우는 동암 신협을 엄청 선호하더라고요, 직원들이. 그런 것처럼 직원들 사이에 자주 이렇게 네트워크가 많은 조합들이